제 채널의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은 영상을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전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이외에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전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 채널들의 목적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혈압이 높거나 정의감에 불타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들 중 성격이 욱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그리 기분 좋은 영상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따라하거나 그것을 모방하면 우월감을 갖습니다. 최초로서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경영학 용어 중에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가장 먼저 그 시장을 장악한 마켓 리더를 말하고, 후자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서 파일을 나누어 갖기 위해 진출한 후발주자를 말합니다. 쉬운 말로는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퍼스트 무버는 1명, 패스트 팔로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퍼스트 무버는 언제나 창조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패스트 무버도 1명, 패스트 팔로워도 1명인 독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한복에 장구를 맨 주인공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상모를 돌리는 남성이 보이고, 왼쪽으로 한국 전통의 탈을 쓴 남성은 복장을 갖추고 탈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뒤로는 연보라빛 저고리에 한글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한국 전통의 무용과 음악에 현대식 음악을 접목시킨 협업 무대를 선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 무대는 실제로 한국의 전통 무용과 전통 음악도 맞고 현대식 음악과 진행된 콜라보 무대도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지난 1월 7일 유쿠쇼라는 유튜브에는 중거 차오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무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만 참가하는 중국인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갑자기 옹헤야를 한국어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모든 참가자가 무대 전체를 옹헤야로 채웁니다. 화려한 한복 입고 장구를 치는 여성 참가자,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2명의 참가자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옹헤야를 부르고, 급기야는 한국의 전통탈을 쓴 참가자, 상모를 돌리는 참가자까지 등장해 무대 하나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찾아보니 이 참가자들이 한국의 민요로 무대에 오른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도라지 타령을 힙합과 접목해 랩으로 채우거나,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누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며 또 한국어로 된 민요를 랩으로 채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중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 유쿠에 올라온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공개된 참가자 중 일부는 자신이 조선족이라면서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판소리를 두고 조선족 특유의 설창예술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며, 무대를 마친 뒤에는 이 노래들은 우리 조상들이 노동할 때 리듬에 맞춰 부른 것이다라면서 농악물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 댓글들은 인상적이다라거나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 중 최고라거나 나는 한국인이면서 여전히 중국인이다, 왜냐면 한국인의 조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을 싸질러 놨습니다. 유쿠 측에서는 설명란에 전국의 많은 음악가와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음악과 중국 전통문화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프로그램은 포크, 팝, 전자음악, 랩, 록, 오페라 및 기타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와 민족 스타일 유산 예술가를 증인으로 하고 국가 유행 음악가를 선발하여 중국 유행 음악을 보여줍니다라며 이 중고 차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의 민요를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퍼스트 무버로 아이폰을 출시한 후 전 세계 모든 핸드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적어도 수십 개의 패스트 팔로워가 생겼는데, 유독 이 한국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오로지 중국만이 집요하리 많지 짝퉁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도 아닌 타국의 문화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창피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유쿠라는 기업이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 유쿠도 그 인기에 편승해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겠다고 공지했었죠. 제목은 오징어의 승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참가자들이 체력과 지능을 모두 요구하는 유년 시절의 게임을 한다라는 설정이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징어 게임의 짝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에 그 제목도 중국어로 써놓음과 동시에 오징어 게임 특유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기호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왜 그렇게 창조성이 부족하냐는 비난이 쏟아졌었죠. 영국 BBC 역시 선봉에 섰습니다. BBC는 오징어의 승리, 오징어 게임 표절로 비판받는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한국 문화 베끼기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기자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 제작사가 한국의 컨텐츠를 베끼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인다면서 현재 방영되는 랩 오브 차이나라는 랩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국의 쇼미더머니를 베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몇 년 동안 중국이 김치나 한복 등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훔치기에 대해서도 비난받고 있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유쿠의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창피하다거나 명백한 오징어 게임 베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유쿠는 공개된 포스터는 최종 작업물이 아니라 초안인데 직원이 실수로 업로드했다, 작업의 오류였다는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제목은 게임의 승리.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노골적인 짝퉁 문화는 이미 방송업계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유쿠가 제작한 오징어의 승리 이전에도 잠시 언급했던 랩 오브 차이나, 한국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모방한 대단한 댄서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이 중국의 표절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엠넷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있습니다.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 FRAPA는 지난 2018년 중국의 우상연습생이라는 프로그램과 프로듀스 101을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 콘텐츠 마켓 밋TV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가한 FRAPA는 중국이 한국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우상연습생 저작권 침해 등급은 무려 88%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라리 완벽히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날 현장에 참석한 FRAP의 공동의장인 얀 살링은 30년 경력의 포맷 베테랑으로서 이걸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 이건 우연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똑같다라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죠. 한편 지난 2020년 9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표절당했습니다. 방송사별로 SBS가 7건, 엠넷이 4건, JTBC와 TVN이 각 3건, KBS가 2건, MBC가 1건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표절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방송의 포맷은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약간만 변형한다면 이를 표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국의 이런 노골적인 베끼기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중국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